이렇게만 하시면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면서도 1억을 모으는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영상에서 투자 자금이 적을 땐 일단 최대한 많은 저축을 해서 시드머니를 늘리는 게 우선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말이 무조건적으로 돈을 쓰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만약 모든 부분에서 돈을 쓰지 않는다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오래도록 지속이 불가능할 거예요. 막말로 돈을 아낀답시고 삼시세끼 컵라면만 먹으면서 살 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출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에 맞게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여러분이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제일로 중요해요.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소비 분야를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일단 누구나 필수로 돈을 써야 하는 건 식비, 의류비, 교통비, 통신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적어보자면 운동, 여행, 여가활동, SNS 및 OTT, 게임 등등이 있겠죠. 이 밖에도 병원비, 보험비, 반려동물 관련 비용 등등 굉장히 많은 것들이 추가될 텐데 오늘은 일단 예를 들어드리기 위해 여기까지만 적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본인에 맞게 적으실 때는 여러분의 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적으실수록 좋습니다. 앞서 말한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나열해 본 뒤에 무엇이 더 우선순위에 있는지를 본인에 맞게 한번 파악해서 적어보세요. 다 적으셨으면 일단 첫 번째로 소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엔 동그라미를, 꼭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거엔 X 표시를 해보세요. 당연히 밥은 먹고 살아야 하니까 식비엔 동그라미를 해야겠죠? 옷도 입고 살아야 하니까 의류비에도 동그라미를 하고요. 모든 거리를 걸어 다닐 순 없으니까 당연히 교통비에도 동그라미, 요즘 시대에 핸드폰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통신비에도 동그라미, 운동도 해야 하고 여행도 다녀야 하고 취미생활도 즐겨야 하고 SNS도 OTT도 전부 다 봐야 되니까 모두 다 동그라미. 게임은 안 하니까 게임은 X 표시. 막상 해보니까 동그라미가 너무 많죠? 그럼 두 번째로 동그라미가 나온 것들을 한번 세분화해 볼게요. 식비를 세분화해 보면 크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뉘어요. 저는 아침을 안 먹어서 아침은 X 표시를 할게요. 점심은 먹어야 해서 동그라미를 칠 텐데 동그라미를 쳤으면 가지를 하나 더 뻗어서 여기에 쓰이는 돈을 어떻게 하면 절약할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구내식당을 이용해서 식비를 절약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도시락을 이용해서 식비를 절약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각자에 맞게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건 세모 표시를 합니다. 만약 회사에 구내식당이 없는 분들이거나 도시락을 싸갈 수 없는 환경의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어쩔 수 없이 이 항목은 동그라미를 하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세요. 저녁은 약속이 없다면 보통 집에서 드실 텐데 배달을 해서 시켜 먹는 방법이 있고 직접 요리를 해서 먹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배달 음식비를 아끼기 위해 배달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직접 요리를 해서 먹는 방법을 택할게요.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제가 직접 요리를 해서 먹은 음식들인데요. 이런 식으로 저녁 비용을 아낄 수 있었으니 저녁 항목에도 세모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 의류비 항목으로 넘어가면 모두가 공감하실 텐데 옷이며 신발이며 가방이며 사고 싶은 게 정말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마찬가지로 이 항목에서도 돈을 어떻게 하면 아낄 수 있을까를 고민해봤고 그 결과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해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제 당근마켓 프로필인데 보시다시피 여러 건의 중고거래를 통해 돈을 아낄 수 있었고 앞으로도 중고거래를 통해 돈을 아낄 예정이니 의류비 항목에도 세모 표시를 할게요. 그 다음은 교통비. 교통비는 보통 지하철 및 버스, 택시로 나뉠 텐데 저는 돈을 아끼기 위해 택시에 쓰는 돈은 과감하게 포기할게요. 그 다음은 통신비.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기 때문에 통신비를 아예 포기할 수는 없고 대신 이렇게 알뜰폰 요금제를 이용해서 통신비를 절약해 볼게요. 운동. 요즘 골프의 인기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생각했다가 비용 대비 큰 메리트가 없을 것 같아 과감하게 포기하겠습니다. 헬스도 PT를 받는 것이 아닌 혼자서 운동을 하며 비용을 아껴볼게요. 여행.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을 참 좋아하는데요. 근데 이 여행이라는 게 비용이 한 푼, 두 푼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행 비용을 아끼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인터넷 사이트를 하나하나 비교해보면서 열심히 손품을 팝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들은 제가 코로나 직전에 유럽 여행에 다녀왔던 사진인데 같이 사진을 찍은 이 친구들이 이 여행을 통해 처음 만난 사람들이라면 믿어지시나요? 당시에 저는 일정이나 비용 등을 비교해보면서 처음 만나는 또래 친구들과 저렴하게 여행 가능한 방법을 통해 유럽 여행을 다녀왔어요.
엄청나게 많은 서칭 덕분에 숙소비와 교통비를 아낄 수 있었고 보통 사람들에 비해 아주 저렴하게 유럽 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죠. 여가활동. 제가 20대 초반에는 친구들과 의미 없이 술을 마시는 일이 빈번했는데요. 그렇게 계속 마시다 보니 술값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저는 좋은 친구들과 만나되 술은 줄이고 식사 약속을 통해 대화를 많이 나누는 편이에요. 그리고 카페에 갈 일이 있을 때는 기프티콘 할인 어플을 이용해서 커피값을 절약해요. 이렇게 기프티콘 할인 어플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시면 매일매일 수많은 기프티콘을 할인받아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페스티벌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페스티벌 티켓 비용은 보통 1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자주 즐기기엔 비용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페스티벌을 싸게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보다가 페스티벌에서 일을 하면서도 즐기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제가 페스티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진들인데 페스티벌에서 주말 단기 알바를 하며 돈도 벌고 티켓 비용은 무료로 즐기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알바비도 받고 티켓 비용도 무료로 즐길 수 있어서 하루 평균 무려 20만 원 정도를 아낄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주말 이틀 동안 이런 식으로 축제를 즐기면 놀면서 무려 40만 원 정도를 아낄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SNS 및 OTT. 카카오 이모티콘은 따로 구매하지 않더라도 전혀 문제될 게 없으니 과감하게 포기하고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넷플릭스 비용을 아낄 방법은 따로 없으니까 동그라미를 할게요. 이렇게 저의 우선순위에 따라 동그라미, 세모, X 표시를 해보며 디테일하게 정리해 보았는데요. 여러분이 이걸 따라 하실 때 최종적으로 동그라미의 개수는 3개에서 5개가 되도록 하는 걸 추천해요. 만약 동그라미의 개수가 5개가 넘어간다면 제일 처음에 있는 동그라미로 올라가서 차근차근 다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저의 경우는 교통비, 외식비,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동그라미가 나왔는데 만약 이 3개의 동그라미까지 극단적으로 지우겠다 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교통비 같은 경우는 교통비 할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절약할 수 있고 외식비 같은 경우는 서울 기준 서울페이 플러스 어플의 서울사랑 상품권을 사용하거나 서울 외의 기준으로는 제로페이 어플의 상품권을 사용함으로써 절약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생각나지 않으니 만약 극단적으로 동그라미를 지우겠다 생각한다면 과감하게 넷플릭스를 포기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극단적으로 동그라미를 줄인다면 동그라미를 전부 다 없앨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동그라미를 전부 다 없애서 세모와 X 표시만이 가득한 소비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절약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오래도록 유지하기가 힘들어져요. 요즘 무지출 챌린지가 엄청나게 유행하던데 이론적으로 지출을 하나도 안 하면 돈을 모을 수 있다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하지만 어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과연 지금 하는 행동이 지속 가능한지를 항상 생각해 봐야 해요. 다이어트를 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살을 빼기 위해 먹지 않고 굶기만 한다면 지금보다 살이 빠지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뺀 살은 결국 다시 원래의 식습관대로 돌아가는 순간 요요 현상으로 인해 오히려 더 많은 살이 찌게 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는 운동과 식단 조절을 병행하면서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하죠. 절약과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절약과 투자를 하는 그 행동이 단순히 한두 달만 하고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시드머니를 모으기 전까지는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도록 이러한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해요. 사람이 누구나 똑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 절약과 투자에 있어서 명확한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각자의 처한 상황이 전부 다 다르고 각자의 가치관도 전부 다 다르기 때문이죠. 어떤 분들은 저와는 다르게 여행이나 페스티벌에 전혀 흥미가 없을 수도 있고 대신 게임을 하는 순간이나 술을 마시는 순간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비용을 포기하는 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옷을 사는 소비가 모든 소비를 통틀어 제일 행복한 사람도 있죠. 이렇듯 각자가 원하는 것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똑같은 방법으로 이런 걸 할 땐 얼마를 아끼고 얼마를 모으세요 라는 영상을 100번, 1000번 봐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대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방법처럼 각자의 우선순위에 맞게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은 확실하게 쳐내고 소비가 필요한 부분은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죠. 다만 한 가지 추천해 드릴 건 감가상각이 일어나는 소비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인생에 도움이 될 경험을 위한 소비는 최대한으로 하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그렇게 하시면 자신에 맞게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면서도 돈을 모으는 게 충분히 가능해요. 아끼고 모으는 단계가 있을 테지만 평생토록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세모를 통해 어느 정도 절약이 생활화되어 종잣돈이 계속해서 모이다 보면 동그라미의 개수를 하나둘씩 늘려나가며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을 즐기시면 돼요. 저는 앞으로 여러분의 세모 표시가 더 많은 동그라미로 바뀔 수 있을 때까지 더 열심히 여러분들께 올바른 재테크 팁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다 보니 오늘 영상이 꽤 길어졌는데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